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소라입니다. 지난 3회에서는 선거 캠페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선거 리서치와 메시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거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아힘TV 시즌 24 마이리틀 당선증 4번째 시간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방송 게스트로는 이분 모셔봤는데요.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광진입니다. 성광진 소장님께서는 이미 2차례 대전교육감 선거에 도전하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3세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로서 승리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죠. 교육감 후보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같은 이런 구도로 좀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장님께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념보다는 지금 학교가 마주한 현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가 10여 년 전입니다. 그 시절의 학교의 모습과 지금의 학교는 좀 달라졌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교육감 선거를 실제 치른다면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당의 선거와는 달리 개인이 인지도라든가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교육감 선거에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유권자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잘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서치와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거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출마를 결심해서부터 당선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득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단계들도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선거 전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유권자 그룹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다면 이게 선거 전략에 해당될 건데 그러면 그 유권자 그룹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유권자 그룹과 간담회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을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실제 실행하는 것이 전략과 전술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됩니다. 선거 전략은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단계는 저희가 공부했던 선거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리서치 그리고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거기에 후보자 갖고 있는 선거 자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지 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선거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준비 단계일 것 같고요. 그런 준비 단계가 지나면 그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예를 들면 후보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또는 어떤 유권자 그룹을 중심으로 공략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짜는 것이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있고 학부모가 아닌 비학부모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나눠질 때고 또 교사 집단 있고 또한 이 교사 집단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 행정 그룹이 또 따로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각각 다른 그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선거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선거 목표를 결정해야 되겠잖아요. 어떤 후보는 또 이번에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후보도 있을 것이고, 이거 목표를 세우신 거 맞죠, 소장님? 그럼요. 네, 저도 일단 선거에 출마한 이상 최소 5명 이상의 다수가 출마했을 경우 저는 최소 30%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네. 그렇게야만 당연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으로. 그 30%가 결국에 당선을 위한 목표 설정이 될 텐데요.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후보자들의 강점, 약점, 득표율, 상대 후보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세 단계는 선거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들리는데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이걸 실행하는 과정의 준비도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후보가 갖고 있는 선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선거 자원은 사람이나 시간 또는 돈 이런 것들일 텐데, 성광진 소장님은 혹시 선거 자원 중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